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임순목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풀샷에 지금 미리 보이는 거 아니야?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특별한 초대 손님인데 딱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김영환 충북지사님이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이 저에 대해서 너무 무자비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무자비에? 저라도 나가서 좀 변명을 해봐야 되겠다 부탁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특별 편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네네.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네. 지역의 방향성 그리고 네네. 지역의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이슈들 네네. 소상하게 소개를 네네. 해주시기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세 분 중에 하나는 빼야 되는데. 누구요? 나. 왜요? 난- 빼려면 MC를 빼야지 왜 대표님을 아니 난 샤이보스인데 왜 내가. 아니 우리 지사님이 국감장이나 도의에서 네. 언성이 엄청 높아지셨는데 오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언성이 일주일 반 높아져가지고 잘 들어보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이슈도 있고요. 앞으로 민선 8기의 방향성도 좀 궁금해서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왜? 입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런 물음표가 그동안 많았는데요. 이슈가 됐던 얘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옆에 직접 계시니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여쭤보기가. 그러나 지사님께서 미리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선거 때 여러 가지 공약 가운데 현금 공약이 많았는데요. 선심성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네, 네. 지역에서 많습니다.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우선은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0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예, 그렇죠. 첫 번째 공약이 천억 펀드, 청년 창업 펀드 1000억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오늘 완성된, 달성된 그런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그 충청북도에서는 100억 정도의 펀드를 만들었는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모태펀드나 이런 데다가 그 지방자치가 돈을 줘서 10개의 펀드가 있었는데 한 10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낸 것은 우리 도가 출자한 것이 200억. 우리가 먼저 펀드를 구성하고 다른 펀드를 모아오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한 한 400억 정도가 되고 한 1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00억에서 1500 정도 되는 펀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창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짐으로써 다른 지방자치체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규모의 그런 펀드가 만들어지게 됐다. 좀 뜻깊은 날이긴 하네요. 첫 출발이 충북 중소기업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 재단. 청년 창업과 별도로. 그런, 그렇죠. 이제 그런 거기서도 이 돈을 갖다 쓸 수가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펀드에다가 돈을 우리가 빌려줘서 거기서 또 운영할 수 있고. 펀드 1000억 출자 뭐 의미 있는 날인데 재미있는 표현 중에 짭으로들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 계산성 표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도 현금 공약의 선심성 논란 이 부분에 말씀을 하시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얘기를 끌어오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워낙 지금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돈이 줄었다고 하기도 하고 뭐 매칭이 뭐 돼서 문제가 있다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공약의 불이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워낙 많이 주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이 충청북도에 주는 그 민선 8기에서 제가 조금 이따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줍니다. 출산 장려금은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줘요. 그러니까 불란서가 출산했을 때 주는 돈이 125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호주가 출산 장려금을 좀 주는데 그게 한 590만 원 정도 줍니다. 한 번 낳았을 때. 그런데 우린 지금 얼마 주냐 1000만 원 주는 거거든요. 약속은 이제 일단 그렇게 하셨죠. 출산 장려금. 아니 앞으로 내년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렇게. 출산 장려금은 1000만 원이 나가는 1000만 원이 줍니다.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 가운데서 이제 낳기만 하면 정부에서 주는 천만남 이용권이라는 것이 200만 원이 있어요. 거기 200만 원에 300만 원 보태서 첫 해에 500만 원을 줍니다. 충청북도에 아이를 낳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200만 원씩 또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 바뀌면서 네네. 올라가는 이걸 한꺼번에 준 경우가 있는데 영동군에서 한꺼번에 주니까 영광군하고 영동군에서 한 300만 원을 줬는데 출생률이 2.5 이렇게 금방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조금씩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사 간단 말이죠. 받고 먹기. 그래서 이제 나눠서. 우리도 이걸 한꺼번에 줄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주지 않고 5년에 걸쳐서 나눠주게 된 거죠. 출산 장려금 1,000만 원이 지급이 되지만 이걸 분산해서 지급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예. 육아, 양육수당, 양육수당 예, 또 월 육아 100만 원씩. 수당이 100만 원씩 주기로 했으니까 네. 제가 5년이면 이게 6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다 합치니까 얼마가 되냐면 5,200 얼마입니다. 지금 이게 정확하게 여기 또 잘못하면 또 뭐라고 그러시죠? 한마디 5,260만 원 정도. 예. 예. 5,26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예. 7천만 원까지는 안 되지만 한 1,000만 원 정도가 내려가지만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5년 사이에 5,260만 원이 예. 가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라 안에서도 없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주는 일이죠. 지사님, 아이를 낳으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셋째부터 그 돈을 준다는 아닙니다. 거예요? 낳는 낳는 것. 그 순간 여태까지 난 사람들은 낳기만 다 하면. 무효고. 무효고 이전 무효고. 근데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현금성 복지 공약이 엄청나게 후퇴한 거다. 너무 축소됐다. 뭐 이전의 공약은 헛공약이 아니나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이게 도의회나 정확하게는 너무 축소됐다는 말은 옳지 않고 5,620만 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차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과를 안 한 겁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국정감사에서도 서로 언성이 막 오갔잖아요. 네. 그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성이 높아진 건 아니고 제가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린 건데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를테면 출산 육아 수당을 우리가 주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저는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걸 이렇게 많은 출산 육아 수당을 주는 사실은 다 묻히면서 사과했다라는 한마디로 다 이게 희석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양해를 구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선에서 마치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충청북도에서의 복지 수당이 단 한 푼도 준 게 없었어요. 1,000만 원, 그냥 100만 원도 준 게 없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네, 북도에서. 지금 농민수당을 얘기하고 있지만 농민수당은 지난해에 조례를 통과시켜 놔서 집행은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와서 50만 원씩 주고 있고 내년에 60만 원 주는 거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를테면 이시영 지사님 시절 12년 동안 현금성 복지는 물론이고 출생 육아 수당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출생 수당이나 양육 수당은 육아 수당은 돈이 있다면 더 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앞으로 틀림없이 제가 여기서 약속드리는데 1년 내지 2년 후에 충청북도가 출산율이 1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1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최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하지만 지금 우리가 7천만 원 주겠다는 것 가운데 5,265만 원 주는데 이것이 효과를 거둔다면 저는 더 줄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민수당을 60만 원 주는데 내 임기 중에 이걸 100만 원 채워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과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다 이겁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도지사가 와서 출생수당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주고 육아수당을 5,265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딱 맞추진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과들을 충청북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평가를 받아야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셔서 연차별로 확대될 수도 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가 안 하고 금액이 조금 줄은 부분 가지고 뭐 후퇴했다는 게 억울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만 얘기지만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 사과가 무슨 뭐 제가 무슨 도지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까? 도민 여러분 이거 정말 100%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이 야 그래도 이 도지사가
이 정도까지 지금 현금성 복지 정책을 내놨는데 우리가 좀 봐주자 그러는 게 아니고 도지사 드디어 사과했다.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부터 1,000만 원을 주는 출산수당과 육아수당에 대한 우리의 노력 또는 현금성 복지 그거 말고 더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수당 줬습니다. 그걸 80세부터 줬다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한 푼도 안 주던 것을 80세부터 그러니까. 먼저 준다는 건데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주겠다는 건데 아하. 그걸 갖다가 지금 60세부터 안 줬다고 이거 거짓말했다 저러면 예.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는 좀 아니, 아니다. 65세에서 80세로 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세 금액도 되신 30에서 10만 분들은 원으로. 예. 아 이거 내심 이거 날라갔네. 돈이 내 돈이. 그 용돈 생겼네 그랬는데 80세로 올리니까. 올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래 조금만 올리셔야 되는데 그럼 더군다나 오래 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성 평균 수명은 남성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뭐 좀 덜 충격적인데 남성들은 사실 80세까지 올라가려면은 많은 또 자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말씀 노인 들어보죠. 수당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노인 수당이 있잖아요. 25만 원, 3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충청북도는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될 때 1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세계 경제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매년 우리 그 세수가 한 20% 증가하던 것이 올해는 거의 증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예. 우리 그 세수가 거기다가 계속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지금 지방자치연수원 이걸 옮기는 걸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제천으로. 네네. 이것을 옮기려고 보니까 수백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뭐 철근값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해가지고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또 그렇죠. 올라가는 금액이 1년에 1,300억 정도가 더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곳간이 지금 텅텅 비게 지금 생긴 상황이니 노인연금을 이번에는 85세부터 드리고 80세부터 부터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 여건이 좋아지면 좀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걸 거짓말하고 저 사람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하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저는 아닙니다. 이거 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데 뭐 공약 당시 우리 지사님이 공약 당시 이미 시군도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뭐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시군이 제일 많이 혜택을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군이 분담하는 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다만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불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은 뭐 현금성 복지 공약에 대해서 호불호도 있고 나름대로 추진하는 정책도 있어서 재정도 투여되는데 김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더라고. 분담도 더 내라고 하고 60% 분담하라고 하고 뭐 그러니까는 예. 생색은 또 김 지사님이 다 내고 그러니까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불만이나 불쾌한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생색을 냈다기보다도 몰매를 제가 많이 맞았죠. 근데 이제 이 현금성 복지의 수혜자는 시군구잖아요. 사실상. 도가 관할하는 출생아들이 없잖아요. 다 시군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의 반 이상은 다 청주시로 가죠. 아하, 그다음에 그렇죠. 네. 다 시군구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선 당장 돈을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시군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도지사가 가져가는 일이 아니고 이건 본인들이 가져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있고요. 또 이제 지금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시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과정에서 시군구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4대 6을 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이제 민선 8기 출발하자마자 조금 논란이었던 이 부분은 좀 짧게라도 조금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봉합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주차장 얘기입니다. 어떤 분께서 여쭤보시겠습니까? 저로 돼 있네요 구성안에. 네. 도청 주차장이 뭐 하여튼 뭐 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된 거예요, 지사님? 아주 슬기롭지 못한 대응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죠. 예.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게 했다. 지사님께서 예, 그렇게 생각하죠. 그자 우리가 옛날에 징역살이 했잖아요, 감옥에. 감옥에 징역살이 할 때 그때 1977년, 79년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서로 도둑놈이라고 그러거든요. 오. 도둑이 논쟁이 많이 붙었던 게 예. 그때 당시에 지하철이 뚫렸어요. 서울시에. 예. 그래서 지하철에 문이 몇 개냐. 음. 이것이 논쟁이 붙어요. 거기서. 그냥 거기 갇혀 있는 사람끼리 스트레스는 많고 아하. 싸우다가 막 코뼈가 부러지고 막 눈이 막 터지고 막 그렇게 싸운다고요. 거기서. 예. 그래서 지하철에 문 몇 개인가 뭐가 중요한데 그런 말. 그래서 그때 우리 도둑놈들끼리 하는 얘기가 내버려둬. 두 개든 네 개든 내버려둬라 그런 네. 얘기예요. 차 없는 도청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에? 이게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생긴 문제인데 예. 차 없는 도청을 해서 좀 셔틀을 타고 다니면서 차에 그 민원인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런 주장과 예. 그렇게 하자니 대책도 없이 이 주차장을 세우지 않고 한 것이 문제라는 생각과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예. 왜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지금 할 일 많은 도지사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처음부터 이 스타일을 구겼는가 아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조하고 뭐 합의서를 써왔길래 보지도 않고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예. 지금 17개 시청사와 도청사가 예. 다 옮겼잖아요. 삐까번쩍하게 옮겼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한 번 옮길 때마다 2천억 내지 3천억의 돈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옮길 수가 없어. 옮겼다가는 청주의 원도심이 무너져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옮기는데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는데 네. 그거 옮긴다고 하는 순간에 진천으로 가져가야 된다, 충주로 가져가야 그렇죠. 된다. 이거 난리 나가지고 4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옮기지 않고 이걸 리모델링해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 도청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행안부에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돈은 다 17개가 다 옮겼다. 아하. 다 옮겨서 3천억씩을 가져갔는데 우리는 옮기지 않고 쓰고 있으니 우리한테 500억만 달라. 리모델링 하는 비용 500억만 달라. 이거 나 노조들 때문에 못 살겠다. 아하. 여기다 주차장 만들어야겠다. 지하 주차장 파야 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행안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답변했어요. 교부세로 이걸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곧 돈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려오면은 제가 지하도를 파든지 아니면은 건물을 사든지 주차타워를 건설하든지 예.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빠득빠득 싸웠나? 제가 보기에는 그 도청의 주차 문제는 뭐 저도 겪었지만은 누구나 거길 이용해 본 사람은 다 아는 공감하죠.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어쨌든 지사님이 와서 그 폭탄을 하여튼 터뜨리신 거예요, 그거를. 그 바람에 저희 한편에서도 잘 써먹었습니다. 아니 지사님이 뭐 본인 스스로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아니면 어리석은 분쟁이었다고 말씀하시길래 뭐 그렇게 뭐 크게 저기는 안 한데 도청의 직원들은 엄청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워딩 그대로 중앙언론에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차없는 도청은 개혁의 첫걸음이다. 도민 판단이 중요하지 직원들 반대 개의치 않겠다. 지구온난화 탄소 중립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하자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도청에 차를 가져와 8시간 세워놓느냐. 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 마치 뭐 직원들은 반개혁, 반생태주의자인 것처럼 묘사를 하셔가지고. 그게 제 소신이죠, 지금도.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은 그건 제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가져와서 8시간을 세워놓느냐 이겁니다. 민원인들이 차가 될 데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제가 도지사가 돼서 공무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내 생각대로 따라와라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옳지 이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지금 할 일 많은 이 도지사가 이것 때문에 뭐 몇 주를 2주인가 3주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언론이 그냥 어디 쓸 것 없나 지금 도사리고 있는 방송인데 거기다 먹잇감을 줘가지고 여기 지금 리얼포크 시청률만 올려놓고 지금 그렇게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가장 뭐 대표 공약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인가? 르네상스 공약인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발음을 좀 정확히 하십시오. 그 중요한 공약인데 그게 발음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존경심이 없어. 공약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오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관광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주장한 것은 제가 뭐 토론에서 여러 번 주장했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죠. 충청북도는 바다는 없으나 호수가 있고 예. 충청북도는 항구는 없으나 백두대간이 있으며 우리는 백길은 없으나 대륙으로 갈 수 있는 만갈래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호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제1등 호수인 충주호, 2등 호수인 대청호, 그리고 계산호를 포함한 745개의 호수. 그 호수가 갖고 있는 물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 생명의 물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없으면 반도체도 공장도 한 번도 안 되고 식수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물과 저 짠물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 저걸 바꾸지 않는다. 그거 얘기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과 저걸 바꾸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뭔지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더 추상적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강점, 바다가 없다는 강점,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다는 위치, 그다음에 백두대간의 아름다움, 이것이 갖고 있는 충청북도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그것이 충청북도의 브랜드이고 정체성이며 예. 우리의 독립선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스위스다. 또 대한민국의 흑진주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야 한다. 그리고 여기를 발전시키면 대한민국을 끌어올릴 수 있다. 예. 그런 자신감을 우리가 표출한 것이지 거기서 무슨 관광객 좀 데려다가 무슨 돈 받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게 지금 더 추상적으로 되는데 아까 저 관광 개발하자는 건 아니다. 충북의 브랜드고 정체성이고 독립선언 더 추상적으로 가시는데 그러면서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만간 이 정책을 가시화하겠다면서 호수 둘러길 조성, 관광지도, 랜드마크 건설, 호수 공연 이런 걸 제시했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이건 관광 개발이잖아요. 이것도. 관광은 깔고 가는 것이지 관광으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게 목표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가. 예. 그런데 이 아름다운 충청북도 위에 문화예술의 이불을 덮고 그것이 결국은 지향하는 것은 생태 환경의 탄소 중립에 그 깃발로 가야 된다.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건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지금 레이크파크가 뭐냐. 예. 막 하는데 이제 그거를 내일 저녁부터 보이게 됩니다. 내일 저녁 우리 철당간에서 정주영의 음악회가 열리죠. 우리 오늘 녹화하는 기점으로 내일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화 축제가 열리고 있죠. 청남대에서. 예. 그리고 청남대에 지금 커피를 팔고 규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팝니다 지금. 예. 청남대 그 위에 봉화대라는 그 탑이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전망대를 만들 거죠. 곳곳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풍면에 있는 비봉산에서 내려다보면 다도해처럼 펼쳐지는 이 경관을 보고 외국인들이 이게 진짜 대한민국 맞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어제 제가 저 악어섬에 올라갔습니다. 악어섬. 예. 악어섬에 올라가서 그걸 보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충청북도를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이를테면 왜 지도를 안 만들었냐든지 왜 이렇게 그 무슨 둘레길을 안 만들었냐든지 또 왜 이렇게 뭐가 안 보이냐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100일밖에 안 된 저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고 앞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일단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런 말이에요. 일단은 봐라. 이제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펼쳐질 거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한 10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래도 구체적인 사진이 안 나와요. 세종에서 세종역을 처음에 짓겠다고 이제 민서 8기 들어서요. 그때 지사님께서 당시에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 턱도 없다.
얘기를 지금도 하셨던 그렇게 부분인데 생각하죠. 지금은 아니다, 그건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또 입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혹시 입장이 조금 바뀌신 건지.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오송역의 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것의 원인이 있죠. 예. 오송역이 인구 10만 도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2만 5천밖에 안 돼 있잖아요. 예. 오창보다는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승객들 가운데 반이 세종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겨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또는 예산상의 문제 네. 또 여러 가지로 해서 거기 역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 국토부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역을 만들 수 없다고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데 저쪽에서 그걸 거기서 세워달라고 하는데 저까지 나서서 되느냐 안 되느냐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애시당초 대응할 가치가 없다. 아니 당연히 독도가 우리 땅인데 왜 쟤들이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말려들 필요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건 말이 바뀌었다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방에 이 논리를 예. 뭐냐 우리가 목리 부리는 것 같잖아요. 전 국민들이 볼 때 충청도 사람들이 네네네. 거기 역 하나 내주면 되지 네. 왜 저러냐 타지역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 자꾸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은 예. 오송역을 어떻게 만들었냐 말입니다. 처음에 그렇죠. 오송역을 처음에 만들 때 예. 충청북도 도민들의 힘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우연히 어느 사석에서 그때 당시에 전라남도의 도의원이었던 분이 그때 우리도 오송역을 찬성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느낀 겁니다. 예. 그때 만약에 저기에 천안에서 분기를 하거나 아니면 서대전에서 분기를 해서 갔으면은 호남으로 가는 열차가 15분이 늦어진대요. 그러니까 오송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충청북도가 싸울 때 호남이 와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송역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끼리만 얘기니까 우리 충청북도 사람만 보는 거겠지. 중국 방송이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켜서 야 지금 세종시에서 한번 쉬었다가 가면은 전라도 가는 그 기차가 몇 분 늦어지냐. 예. 그러니까 9분 내서 15분 늦어진대요. 예. 그럼 됐다. 이거를 반대를 호남에서 해야 돼요. 말하자면. 예? 힘을 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야말로 사활이 걸려 있죠. 걸려있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 더 근본적인 것은 오송을 발전시켜야 된다. 예, 그리고 예. 청주의 원도심이 오송역을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세종시장이 그런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 언론까지 나서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저들한테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앞서 말씀 주신 거 보니까 너무 사부를 해도 못 들을 것 같아서. AI 영재고 대신에 바이오 그 영재 내가 속으로 이게 우리 지역만 실시할 수 있는지 현재는 진행이 진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전국적으로 이것이 다 확대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세대적인 인사개혁을 예고합니다.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은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건데 이 얘기만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예산도 엉망이지만 지금 프로그램도 엉망으로 가요.